헤로도투스의 역사는 서구 최초의 역사서라고 불립니다. 최초의 역사 기록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역사서란 역사 기록과 여러 가지 견문을 모아서 하나의 독자적인 저서로 만들어내었고 그러한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최초의 역사라고 불립니다. 덕분에 이 책의 이름 히스토리아가 오늘날 역사를 의미하는 히스토리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죠. 같은 이유로 헤로도투스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84년경에 출생해서 기원전 425년경에 사망했습니다. 이때는 아테네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게해의 패권을 가지고 한창 뻗어나가던 시기죠. 동시에 그 힘이 너무 과잉해서 그리스의 내전으로 발전해 가던 시기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아마 그리스의 이러한 운명을 보면서 역사를 서술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가 단순히 그리스의 운명 때문에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스인이지만 현재 터키의 휴양 도시인 보드룩, 당시 지명은 할리카르나소스라는 곳의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정치적인 문제로 사모스 섬으로 이주했죠. 사모스 섬 역시 지금의 터키 앞바다에 있는 섬이죠. 무역의 거점이고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섬입니다.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입장 때문에 헤로도투스는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세상의 다양성, 세상의 역동성, 사람들의 욕망과 야망이 이뤄내는 하나의 드라마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헤로도투스는 어떤 이유인지 젊어서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심지어는 중앙아시아까지 굉장한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쌓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식과 문제의식이 합쳐서 최초의 역사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항상 두 가지 고민을 갖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것, 우리나라의 이야기여야 하는가?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어야 하는가? 최초의 역사서로서 헤로도투스가 국제적인 시각과 국제적인 견문, 기록된 문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생한 견문을 종합해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크나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때문일까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현대인에게도 감명을 줍니다. 첫째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는 신화도 신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사건을 추구합니다.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신앙, 객관적인 분석, 이러한 것이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헤로도투스의 포용력입니다. 그의 포용력은 역사를 서술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발휘가 되죠. 그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 동식물, 그 지역의 풍속, 정치제도, 심지어 신화에까지 인간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을 펼쳐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산만해 보이기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요소 속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발현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특정한 자료와 체제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할 수 있는 폭넓은 방향을 열어놓은 것, 이것이 헤로도토스가 후대의 역사에 남긴 커다란 공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로도토스가 자신이 그리스인이라는 걸 절대로 망각한 적도 없습니다. 이 책의 3분의 2는 페르시아랑 싸웠던 그리스의 전쟁사인데 그는 애국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그리스인의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는 태도죠.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공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를 공정하게 대하고 서술하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적인 애국적인 서술을 오히려 감추는 결과를 낳고 있죠. 헤로도토스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풍속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집트에 관한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이집트학에 대단히 중요한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농경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의 역사를 잘 기록해 두고 있다.
내가 만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해박했다. 그들은 매달 3일 동안 연속해서 구토와 설사제를 복용한다. 모든 병이 섭취하는 음식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집트인들은 리비아인 다음으로 건강하다. 여기까지 서술한 다음에 또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평론을 넣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집트와 리비아인의 건강은 설사제 때문이 아니라 기후 때문이다. 계절의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건강한 것이다. 이집트인은 보리로 만든 술을 마신다. 포도나무가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물고기는 햇볕에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날로 먹는다. 메추라기와 오리와 더 작은 것은 소금에 절여 날로 먹는다. 그 밖에 모든 종류의 새들과 물고기들은 모두 굽거나 삶아서 먹는다. 헤로도토스는 이처럼 자신이 본 다양한 풍경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풍경 속에서 인생의 지혜나 교훈이 담긴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말 뛰어난 능력이죠. 저녁 식사 후 부자들은 연회를 베푼다. 이때 한 남자가 나무로 진짜처럼 보이게 조각한 시신을 관에 넣고 방안을 돌면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을 보며 즐겁게 마시세요. 당신도 죽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헤로도토스의 이러한 서술이 산만하게 느껴지고 아직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란 있어야 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의 삶과 미래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미래에 설계하는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사실을 조작하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 모습을 연구해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길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역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전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건국사 키루스에서 크세룩세스까지 페르시아의 건국과 성장기, 그들의 장점과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적을 연구하고 우리를 연구한다는 태도를 자신의 역사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사에서 상대를 연구하고 상대를 칭찬하는 것을 범죄나 금기시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역사서, 역사의 아버지가 적을 연구하고 적을 분석하라는 전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 전쟁사의 주요 과정과 전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테르모필라이, 살라미스 해전까지. 오늘날 우리가 그날의 생생한 전투 장면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헤로도토스의 덕입니다. 마라톤 전투를 소술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라톤에서의 전투는 장시간 계속되었다. 페르시아인들은 자신과 사카이족이 배치된 중앙에서는 페르시아인들이 이겼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헬라스군의 대열을 돌파하며 내륙적으로 추격했다. 그러나 양쪽 날개에서는 아테나인들과 플라타이아인들이 이겼다. 그들은 페르시아인들이 도망치게 놔두고 양쪽 날개를 오므린 다음 중앙에서 대열을 돌파한 페르시아인들과 싸웠다. 동양과 서양의 전투 서술을 비교하면 도무지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동양의 전쟁사 서술의 안타까운 점인데 기원전 5세기에 이러한 전쟁사 서술의 규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헤로도토스는 전쟁사 서술에서도 서구의 귀중한 유산을 남깁니다. 또한 그의 책에서는 간간히 들어가는 현재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자의 교시나 도학자의 장황한 교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의 지혜 같은 교훈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아테네와 테베군도 잘 싸웠다. 그러나 자신이 보기에 최고의 용기는 스파르타인이다. 왜? 그들은 적의 최강 부대와 맞서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간단한 서술 같지만 많은 시사를 던져줍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리스토데모스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이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은 영화 300에도 나왔던
눈을 다쳐서 300명 중에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혼자 서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스파르타인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게 하였다고 싸웁니다. 물론 그가 최고의 공적을 세웠죠. 그런데 헤로도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포세이도니오스는 죽기를 바라지 않고도 용감히 싸웠다. 공적, 전공은 아리스토데모스가 더 많았지만 포세이도니오스가 더 용감하다고 할 수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이처럼 다양한 사실과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고 재미나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